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증거 목록을 기록하듯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 8군 법무감실에 설치된 전쟁 범죄 조사단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불법적으로 살해되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소가 나오죠. 희생된 장소, 서울, 코리아. 그다음에 사건 발생일이 나옵니다. 1950년 6월 28일. 그다음 그 국군 전상병들을 살해한 직접적인 가해자 그 실명이 나오는데요. 북한 인민군 포로들을 이제 진술을 받았고, 그 포로 중에서 마침 서울대 병원 학살 사건의 주범자들이 나옵니다. 총 86장으로 구성된 전쟁 범죄 조사 보고서엔 장소와 발생 일자 등 상세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해자인 북한군 전쟁 포로의 진술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강국의 진술을 보면 6월 28일 점심때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군 전상병들을 살해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살해한 그 장소는 서울대 그 병원 그 병동 병실을 1층부터 3층까지 다니면서 무자비하게 이제 총기를 난사했다는 겁니다. 그곳엔 노동당원 9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곧 장교 1명이 들어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들은 동무들의 적이다. 자수하라. 우리는 권총을 지급받았고 침대에 누워있던 부상병들을 청살했습니다. 피고인으로 적시된 인물은 북한군 이강국과 곽창규 그리고 이임철 대장. 이들의 자필 진술서엔 본인 진술 내용을 확인했음을 의미하는 지장도 찍혀 있습니다. 곽창규의 경우에는 국군 전상병 중에서도 그동이 가능한 국군 전상병 180명을 서울대 병원 뒷산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야산으로 끌고 나와서 일렬 종대로 그 전상병들을 앉혀서 눈을 가리고 공개 처형을 했다는 겁니다. 29일 오전 6시경 약 180명의 부상병들을 병원 뒤편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20m 거리에 일렬로 서서 그들에게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중대장의 명령으로 수류탄까지 던졌습니다. 당시에 서울대 병원의 병상이 800병상이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 뭐 근무했던 간호원들이라든지 의사들의 진술을 보면 그 병원 병실뿐만 아니라 복도에도 환자들이 다 가득 찼었고, 정황상 보면 1000명은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우리 군 부상병들을 총살한 이후 시신 일부는 병원 뒤뜰 지하실에 석탄으로 매장했고, 일부는 영안실로 옮겼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습니다. 문건 마지막 페이지엔 조사를 담당한 미군이 현장을 체증한 사진 6장도 첨부됐는데, 서울대병원 뒤편 영안실 인근 숲속에 집단 매장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 비탈 그 사면 그 비탈면의 꼭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비탈면의 꼭대기. 이게 전염병실일지 정신과 병동일지 모르겠는데요. 예, 여기는 여기 지금 딱 보시면 경사지지 않았죠. 네. 왜냐하면 그 경사면의 위라서 그래요. 이렇게 위에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예. 그러니까 매장한 거, 묻어준 거네. 예, 묻어준 거야. 예. 우리는 당시 사진을 토대로 매장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건물은 지붕 형태로 미뤄 서울대병원 옛 정신과 병동. 사진을 찍은 각도와 거리를 통해 유추한 위치는 바로 이곳 5개 주차장이었습니다. 집단 학살 당시 희생자가 매장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서울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때 모습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지. 지금은 환자들을 위한 대형 주차장으로 바뀌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 당시 흙으로 덮였던 자리 위엔 주차된 차량 모습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당시 미8군 보고서엔 영안실 인근 매장지뿐만 아니라 병원 곳곳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사실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미군이 당시 이 같은 진술 조서를 확보해둔 이유는 뭘까? 미국 쪽 입장에서는 범죄를 정식으로 조사해서 전범 재판에 해부하려는 목적으로 KWC, 그러니까 한국전쟁범죄조사단을 만들었죠. 이거는 단순한 미군의 일방적인 또는 조사라든지 포로의 일방적인 조사라고 치부할 수 없고 정식으로 재판에 해부하기 위한 엄연한 공식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